안녕하세요. 이정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쓴 시 한 편과 그 시를 쓰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창가에 서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 때 오히려 많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순간들이 좋습니다. 먼저 제가 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을 창가에 서면. 이정호. 가을이 깊어가는 창가에 서면 쓰러지는 빛결 너머로 그대의 얼굴이 어느새 은은히 피어난다. 저물어가는 계절의 숨결은 멀어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작은 그리움 하나가 늦가을 햇살처럼 조용히 마음을 데운다. 계절은 시간의 흐름에 실려 멀리 떠나고 창틈을 스치던 바람마저 이제는 아련한 흔적만 남겨 내 마음에 잔잔한 고독을 놓아준다. 나는 그 바람이 희미해지는 동안 홀로 조용히 그대를 향한 그리움을 따라 걸어간다. 어디선가 아직 남아있을 그대의 온기 한 조각이 내 손끝처럼 차가워지기 전에. 어떠셨나요? 저는 이 시를 쓰고 나서 창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가라는 공간에 대한 저의 명상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경계에 서다. 이정호. 창가는 참 이상한 곳입니다.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곳. 발은 방 안마루를 딛고 있는데 눈은 벌써 저 멀리 가을 하늘을 보고 있죠. 이런 애매함이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생각이 잘 되더라고요. 가을 창가에 서면 시간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바깥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제 안은 여전히 어느 한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빛에 대하여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먼지들이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는 걸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빛이 8분 전 태양에서 출발한 거라는 것. 우리가 보는 건 다 과거의 것이구나. 지금 제가 기억 속에서 보는 그 얼굴도 사실은 과거의 것이겠죠. 빛 너머로 여러 시간들이 겹쳐 보입니다. 어제, 지난 여름,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였던 날들. 빛이란 게 단순히 밝게 비추는 게 아니라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말하는 것. 계절은 가버렸지만 무언가 남았습니다. 그리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작은 온기 같은 것. 사람들은 가을을 상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무를 보면 압니다. 잎을 다 떨구는 게 상실이 아니라 겨울을 버티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쓸데없는 걸 내려놓고 중요한 것만 남기는 것. 제 마음에서도 뭔가 떨어져 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무섭진 않아요. 비워진 자리에 더 선명한 게 남는다는 걸 아니까요. 바람의 존재 방식. 창틈으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람은 볼 수 없지만 의심할 수 없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커튼이 펄럭이니까요. 바람은 흔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떠난 사람의 온기도 흔적으로 남는 거죠. 같이 봤던 풍경들, 나눴던 침묵들. 창가에 서면 그런 흔적들이 더 또렷해집니다. 경계에 있을 때 기억이 더 선명해지는 걸까요? 혼자라는 것. 고독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은 고독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창가에서 느끼는 고독은 좀 다릅니다. 짐이라기보다는 선물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저는 저다워집니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죠. 창가의 고독은 특별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끊어지지도 완전히 붙어있지도 않은 상태. 이 애매한 위치에서 저는 저 자신과 대화합니다. 걷는다는 것. 그리움을 따라 걷습니다. 실제로 어딘가로 가는 건 아닙니다. 몸은 창가에 있지만 마음은 계속 움직이죠.
과거로 미래로 있을 수 없었던 가능성들로 그리움을 따라 걷는다는 건 시간 속을 걷는 겁니다. 창가는 그런 여행을 시작하기 좋은 곳입니다. 더 차가워지기 전에 어딘가 아직 남아있을 그 사람의 온기. 제 손끝이 차가워지기 전에 느끼고 싶습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두려웠어요. 그 온기가 사라질까봐가 아니라 제가 느낄 수 없게 될까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무뎌집니다. 견딜 수 없던 슬픔도 익숙해지고 생생했던 기억도 흐려지죠. 살아남으려면 무뎌져야 하는데 무뎌지면 뭔가를 잃습니다. 창가에서 손끝을 봅니다.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댑니다. 아직 온도를 느낍니다. 차갑고 따뜻한 걸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아직 느낄 수 있다는 것, 아직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방 안으로. 창가는 오래 있을 곳이 아닙니다. 경계는 불안정하니까요. 결국엔 안으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창가에서 보낸 시간은 헛되지 않아요. 거기서 두 세계를 동시에 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인생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의 사이에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 기억과 망각 사이. 그 애매한 곳에서 가장 진실한 순간들이 옵니다. 방 안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압니다. 저는 또 창가로 갈 거예요. 계절이 바뀌고 새로운 그리움이 올 때마다. 창가는 항상 거기 있고 저는 언제나 돌아갑니다. 경계에서 가장 많은 걸 봅니다. 그리고 그 봄 자체가 이미 온기입니다. 글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창가에 한번 서보시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깐이라도. 그러면 뭔가 보일 겁니다. 바깥 풍경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요. 저는 요즘 창가에 자주 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걸 발견합니다. 어제는 못 봤던 것들을요. 창가는 참 좋은 곳입니다. 안과 밖의 사이, 과거와 현재의 사이. 그 경계에서 우리는 가장 우리다워집니다. 오늘 낭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창가에도 따뜻한 빛이 들기를 바랍니다. 글 쓰는 이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